얘들아, 나 삼각비 바로 들어갈게요. 이 시간이 1시간 반 만에 개념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프린트? 필기해요, 쌤? 네, 프린트요. 개념만 하는 거예요. 네, 오늘 개념만 할 거죠. 네, 필기하면 되는 네, 거예요. 여기 다 알아요? 선생님! 저는 근데 개념만 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삼각비 일단 그렇게 잡아라. 빨리 끝내면은 빨리 끝내고 뭐 뉴트럴. 아니, 필기하냐고요. 노트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자, 봅시다. 일단 삼각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3 범위 하에서 어디서만 정의되냐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삼각비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기를 첫 번째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된다. 자, 그러면 삼각비가 뭐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길이의 비들을 어떠한 기호를 가지고 약속을 한 거야. 각각의 길이의 비들을 어떠한 기호를 가지고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할 때 봅시다. sin A. 뭐냐? sin A는 뭐예요? 이거 보네요. 빗변분의 뭐야? BC 편? 높였나? AB분의 BC AB분의 뭐예요? BC가 된다라는 거죠. 아. 맞나요? 이 각 A랑 마주보는 애를 갖다 쓰는 거야. 빗변분의 이 각 A랑 마주보는 애. 이렇게 싸우는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인이니까. 아, 재미없다. 좋죠?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사인 A는 빗변분의 선분 B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 코사인 A는 선분 AB분의 선분 AC 이렇게 표현이 됐고, 탄젠트 A라는 부분은 선분 AC분의 선분 B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얘는 선생님 저 탄젠트 A가 뭔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얘는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각각의 길이의 비들을 이렇게 약속하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모르면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를 수가 없고요. 시험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특성들을 지금부터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특성들을. 자, 갑니다. 첫 번째로 삼각비표 먼저 합시다. 삼각비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외우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할 겸 물어보도록 할게요. 누나가 대답하면 되겠죠? 대박. 저요? 저를 이렇게 물고 늘어주시면 곤란해요. 이상만 쌤한테 물어보세요. 저 삼각비만 하고 나머지 다 무너졌거든요. 삼각비는 잘했단 말이야. 자, 봅시다. 사인 0. 사무엘 사인 0은 몇이죠? 0 오, 뭐야? 사인 30은?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사인 90은 1. 이렇게. 여기 앞에 플리트 2개 가져가세요. 그럼 코사인 0은 1이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 0은 0이고 해나 여기 앞에 플리트 2개 받았나 그때?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삼각비표를 완벽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삼각비표를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60도 여기 45도 45도 됐다. 자, 일단 여기 이 삼각형에 대해서 길이를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규민아, 길이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여기가 몇이야? 2, 여기는 1, 여기는 이러한 길이비를 알고 있어야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60도와 여기에 있는 이 30도를 특수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표가 각각의 특수각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다라는 삼각비 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유나 여기는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여기는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그게 있었네.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60도일 때 2대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고 여기가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각비에서는 특수각이 나온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알겠니? 항상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특수각이 보인다면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60도는 2분의 이 60도랑 마주보는 애를 갖다 쓰는 거야. 2분의 루트 3 이렇게.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렇게.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특수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관계를 해야 된다. 됐나요? 수가 안 보여요. 어느 거요? 저 이거는 위에가요. 각도. 네? 각도 주황색을 합쳐서 각도. 지금 60도랑 30도요. 아, 자, 갑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길이비를 외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바람과 같은 삼각형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할지 알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이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sin A라는 걸 한번 써보면 sin A는 선분 AB분의 선분 B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난 선분 AB가 A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선분 BC라는 것은 A sin A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코사인 A를 사용을 해보면 코사인 A는 선분 AB분의 선분 AC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에 의하면 선분 AC는 A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됐니? 자, 내가 여기서 코사인 A를 사용하면은 이거가 코사인 A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는 A 코사인 A가 돼야지. 코사인 A를 하면은 빗변분의 여기 빗변. 그래서 바로 코사인 A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알겠나요? 이번 내신 때릴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빗변과 하나의 각도를 줬을 때 여기를 A 코사인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길이를 A 사인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니?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는 밑변을 줬어요. A라고.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변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봅시다. 이것분의 이건 탄젠트 A지. 그럼 이것분의 이거를 해서 탄젠트 A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A 탄젠트 A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분의 이 길이를 하면 탄젠트 A가 나오지. 맞나요? 그걸 내가 여기 뭐 식으로 굳이 써본다면 탄젠트 A를 사용하면 선분 AC분의 선분 BC가 되고 선분 BC는 A 탄젠트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를 할 때 저렇게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또한 여기에 있는 뭐 각도를 줬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변과 각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겠니? 저기는 이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사인이라는 놈은 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 값이 증가하고 있죠. 코사인이라는 놈은 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값이 감소하고 있지. 탄젠트는 점점 증가하고 있네. 그래서 사인이라는 놈은 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놈이고, 코사인이라는 놈은 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놈이고, 탄젠트는 증가하는 놈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대소 비교를 할 때 문제에서 사인 1도라는 것과 사인 3도라는 것과 사인 57도라는 것과 탄젠트 46도라는 것을 비교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에 대해서 먼저 내가 대소 비교를 하면은 어느 게 제일 클까? 서거나 세 개 중에 57도가 제일 크다는 얘기야. 왜? 사인은 각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러면 내가 사인 1도가 가장 작은 거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사인 3도인 것 또한 알고 있고, 사인 57도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이놈과 이제 탄젠트 46도의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영우야, 사인 57도랑 탄젠트 46도 어느 게 더 클까요? 탄젠트 46. 왜요? 그거를 보면 표를 보면은 봐봐. 자, 사인이란 놈은 애초에 범위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자, 코사인이란 놈도 마찬가지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탄젠트라는 놈을 보면은 탄젠트는 0보다 그냥 크거나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 더 나아가서 탄젠트는 45도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모든 사인의 값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인 45도는 1이지. 그치? 근데 사인 중에 가장 큰 값이 1이란 말이야. 탄젠트 45도라는 것은 항상 모든 사인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야. 자, 그럼 탄젠트 46도는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겠지. 왜?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값들보다는 탄젠트 46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대수 비교까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범위까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비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각형. 마찬가지로 표와 표에 대한 특징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표와 표에 대한 특징. 자, 그럼 표는 아직 지우지 않고 여기다가 4번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4번. 그냥 저 제목은 필요 없습니다. 역학관계라고 하는데, 역학관계가 뭐냐면 어떤 각도하고 어떤 각도를 더해서 90도가 된다면 이 두 각은 서로 역학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0도랑 역학은 뭘까? 60도가 되는 거고, 70도랑 역학은 73도 이런 게 역학관계에 있는 거야. 오케이? 역학관계란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되는 것을 역학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떠한 특징을 볼 거냐 한번 보세요. 어떠한 삼각비에 대해서, 자, 이놈에 대해서 여기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세타. 자, 그러면 사인 세타, 여기를 3분의 기로 한번 표현해볼게요. 여기를 A,
C. 자 그러면 sin A라는 것은 sin 세타라는 것은 C분의 B가 되겠죠. 그쵸? sin 세타는 C분의 B가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가 되냐?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라는 것이 돼요. 자 그럼 보면은 나는 여기 있는 이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겠죠. 맞나요? 여기 있는 이 각도는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는 C분의 B가 되지. 아니 얘는 C분의 B가 돼요. 자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얘는 C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내가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한번 해보고 얘는 A분의 B가 되고요.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얘는 B분의 A가 되지.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여각에 대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여각에 대해서는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같다. 보니까 여기 사인 세타랑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지. 이 말은 사인 17도랑 코사인 73도가 똑같다는 얘기고요.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각관계에 대해서도 이거를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마찬가지로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같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자 그런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랑 같은 게 아니라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 분의 1과 똑같다. 얘는 여기 수가 역수가 된다는 거야. 됐니? 자 그걸 실제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 사인 30이랑 뭐랑 같아야 돼? 코사인 몇이랑 같아야 돼? 60이랑 같아야 되지. 그럼 보면은 여기 사인 30이라는 놈과 코사인 60이라는 놈이 똑같은 놈이죠. 됐니? 자 마찬가지로 사인 45도랑 코사인 몇 도랑 같아야 돼? 코사인 45도랑 같아야 되지. 맞나요? 그럼 여기 코사인 45도랑 사인 45도랑 그럼 사인 0도는 코사인 몇 도랑 같아야 돼? 코사인 90도랑 같아야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놈과 여기 있는 놈과 이렇게 같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놈들을 뭐라 한다? 여각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각을 더했을 때 90도가 된다면 여각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문제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 내가 여기에다가 코사인 70도라는 놈과 코사인 30도라는 놈을 한번 추가해 보고 싶은 거야. 대수 비교를 할 때. 자 그럼 나는 여기 사인 1도라는 값을 모르고 코사인 70도라는 값을 몰라서 대수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코사인 70을 대수 비교를 하기 위해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몇 도랑 똑같아? 사인 20도랑 똑같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인 30을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몇 도랑 똑같아지는 거야? 사인 60도랑 똑같아진다. 됐니? 자 그럼 사인 30도라는 놈은 여기 사이에 존재하겠지. 여기에 코사인 사인 20도라는 놈이네. 여기에 코사인 70도라는 놈이 존재해야 되고요. 코사인 30도라는 놈은 사인 60도니까 여기 이쪽에 코사인 30도라는 놈이 존재합니다. 됐나요? 그 대수비교도 무조건 시험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삼각비가 들어간다는. 알겠니? 대수비교하는 방법은 일단 암기가 바탕입니다. 사인은 증가하는 애고 코사인은 감소하는 애고 탄젠트는 증가하는 애다. 모든 사인, 코사인은 탄젠트 46도라는 애보다는 작다. 됐니? 이 사인과 코사인을 왔다 갔다 해야지만 대수비교를 할 수 있겠다. 됐나요? 여기까지 꼭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놈을 여각관계 탄젠트를 코사인으로 바꾼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 죄송한데 화장실 네.
길 다 했으면 지울게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강의실 못 바꾸는 거예요? 네? 어제 뭐 강의실 바꾸려면 안 했었잖아요. 아, 그냥 여기도 될 것 같아요. 원만 하러 오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잘 힘들 것 같아요. 지울게요. 반 정도는 왔어요? 네? 반 네. 몇 번이죠? 5번. 5번인가요?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으셔서 어떡하시겠어요? 벌써 끝났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제 읽는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예요? 대연사. 자, 봅시다.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면 할수록 탄젠트라는 것이 기울기다 이게 좀 와닿을 텐데 이번 내신에도 마찬가지로 잡고 있어야 돼요. 자, 보면은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지. 맞나요? 자, 근데 이걸 했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했을 때 지금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3이 나왔다는 얘기지. 맞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3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이 직선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밑변대 높이가 1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닌가요? 기울기가 3이라는 의미는? 맞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이 밑변분의 높이가 되고 얘가 탄젠트 여기 이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탄젠트의 세타 값을 의미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있냐면 반대로 여기가 이제 음수로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건 x의 변화량이 2일 때 y의 변화량이 3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보면 여기가 2고 얘가 3이라는 얘기야.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탄젠트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는 항상 양수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라 탄젠트는 2분의 3이 된다는 거. 즉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울기는 항상 탄젠트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여기에는 이놈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의 값과 관련입니다. 저거를 꼭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의 값과 관련입니다. 삼각비 이제 구하는 방법. 계산. 길어요, 그거? 네. 길어요? 아니. 모든 해변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항상 넓이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자, 서술형 안 들어가는 사람. 서술형이 없다. 모르겠어요. 저 다운한 것 같아요. 서술형이 없어요? 없지 않나요? 서술형이 없으면 치사한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술형이 있다면 중사와 풀이까지 어떻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서술형이 없다면 치사한 방법만 알고 계셔도 돼요. 서술형이 있다면 중상한 방법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삼각비를 물어봤어.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길이를 먼저 찾아버리면 나는 항상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넓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길이를 항상 구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넓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내가 세 변의 길이가 여기 뭐 7, 6, 5 라고 해서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수연아, 이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신발 공공 신고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야? 왜 수업 때 배운 걸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헤론의 공식 그거요? 헤론의 공식 거 알려줄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일단 중산화 풀이로 먼저 가보면 중산화는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 그리고 내가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는 5-x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여기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h의 제곱은 49-x 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대해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h의 제곱은 36-5-x는 완전 제곱이 돼요. 됐니? 그럼 여기서 무슨 값이 나올까? x 값이 나오겠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푼다면 x 값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여기 x를 구한다면 h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항상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근데 헤론의 공식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중산화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는 게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굳이 뭐 외워서 쓰고 싶다면 한 번은 알려줄게요. 자,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뭐냐면요, 넓이라는 놈은 루트 이때 x는 얘가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면은 이 ABC는 세 변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이때 S자리에 들어가는 건 세 변의 길이를 2로 나눈 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넓이를 구한다면 한번 보여볼게요. S라는 놈은 3개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지. 몇이에요? 9. 맞나요? 넓이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9 곱하기 9에서 한 변을 여기를 뺄까요? 그럼 2. 9에서 5를 빼고 9에서 6을 뺀 얘가 넓이가 돼요. 오케이? 증명은 굳이 하지 않고 그래서 답은 3이 빠져나오고 2가 6 루트 6 얘가 넓이가 된다. 네. 이거요? 사용할 것 같으면 쓰시고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안 쓰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수원에서 조금 서버를 했다면 시험 때 사실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수원을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항상 넓이를 물어봤을 때 나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괜히 있어. 네? 진짜 있어요. 너 원이잖아. 오늘 11시 아닌가? 근데? 왜요? 안에서 뭐 하고 계세요? 11시 반인데 1시간 일찍 왔어.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를 주고 문제에서 sin b라는 삼각 b의 값을 물어봤어요. 삼각 b. 자, 그럼 삼각 b를 물어봤다라는 것은 내가 삼각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직각을 만들어야 되지. 그치? 그리고 sin b가 의미하는 건 7분의 여기에는 이 h를 의미하는 거죠. 맞나요? 항상 삼각 b를 물어보는 것은 7분의 h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이 h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b와 같은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됐니? 탄젠트를 물어봤다면 이것분의 이걸 하면 되고 여기를 구하고 여기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고는 항상 이거를 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앞으로 내신 대비할 때 어떻게 물어볼 거냐? 삼각비가 나왔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질문할 때 혹시 세 변의 길이 구할 수 있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구했는데도 삼각비를 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알겠니? 물론 막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막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변의 길이를 항상 다 구할 수 있다면 모든 삼각비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근데 코사인 법칙을 사실 수원을 배운 친구들은 쓰고요. 아닌 친구는 안 쓰는데 삼각비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존재하거든요. 코사인 법칙. 오케이. 그럼 코사인 A라는 놈은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저번에 내신 대기 할 때 신발끈처럼 사용하실 분들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수원 배운 친구들은 사용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외우고 있죠. 해나 외우고 있니? 승현아 외우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외우고 있으면 세변의 길이 알면 바로 삼각비 구해요. 그러면 코사인 A를 구하면 사인 A 구하기 쉽죠?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려서. 알겠니? 그래서 외우고 계신 친구들은 활용을 하고 아니면 항상 그냥 피타고라스 삼각형들을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됐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변의 길이를 알면 항상 삼각비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저기까지 체크하고 이제 넓이 구하는 걸로 갈게요. 표기할게요. 줄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마찬가지로 보게 될 원 하나인데 원 하나예요. 그리고 얘를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단위원. 자, 그러면 단위원이라는 게 뭐냐? 단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단위원 위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각각의 길이를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해서 그냥 하나 개념 넣고 지나갈게요. 자, 그러면 혜인아, 내가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했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라는 것을 굉장히 간단하게 써버릴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어디 표현돼요? 이 삼각형의 밑변. 맞나요?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뭐가 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맞나요? 왜? 여기 빗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 각도를 알고 있다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항상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삼각형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여기서 간단하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맞나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내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조금 연장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밑변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거야. 왜? 밑변이 1이 된다면 그리고 여기가 세타라면 높이가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되니까. 됐니? 그래서 아까 별표 5개 쳐놓은 거 있죠? 그 삼각형 자체를 꼭 외우셔야 돼요. 알겠니? 이걸 응용한 게 그 삼각형인 거고요. 사실 그거를 알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1이고 여기 이 길이가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이번 내신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서의 좀 바꾸기. 다음 넓이에 관한
자, 할게요. 상우야, 혹시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 8번 알고 있나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어요. 이번을 2분의 1 A A 곱하기 B 곱하기 세타? 사인 세타. 너무 좋아요. 이러한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맞니? 그럼 내가 밑변을 A라고 생각한다면 높이라는 거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A에서 손해발을 한번 내려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여기가 B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각도가 세타지. 맞나요? 그러면 여기 이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B 사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일각삼각형만 나오면 좋은데 문제에서 둔각삼각형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각도를 120도라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사인 120도 값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알면은 그걸 가져 쓰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중3때 배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인승의 넓이는 25의 곱하기 AB 사인 세타가 아니라 180 마이너스 세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원리는 내가 여기 있는 이 세타라는 각도를 둔각을 사인 세타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연장을 해버리는 거야. 연장.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여기서부터 선해발을 내린 얘가 높이가 되겠지. 맞나요? 여기 각도가 어떻게 표현돼요? 이 각도가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럼 나는 빗변과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 A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해서 4개 있어요. 4개.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이유는? 자, 여기 이렇게 쪼개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그런 게 여기 반대로 똑같게 있다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그냥 AB 사인 세타가 된다. 다음에 네 번째. 아니, 그냥 아무 사각형.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자, 얘는 사각형이 여기까지 공식으로 외워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 곱하기 AB의 사인 세타 또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가 둔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둔각. 그러면 AB의 사인 180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여기까지 넓이를 정리하고 여기 선생님이랑 중3이랑 혜인이랑 혜민이랑 이렇게 있죠. 맨날 초짜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 맨날 저 작지만 점수는 잘 받는 거나 숙제도 잘 받는데. 맞아, 지우기 있었네. 지우 중3은 둔각?
중사한 기억이 없어 박지호랑 무슨. 지금 머리 부족하네. 와, 너 진짜 신경도 안 맨날 조정고 뻔하는데 숙제도 다 외우고 시험도 늦어놓고. 아니 수업 시간에 더 자는 이유가 집에 가서 방송 숙제를 한 다음에 여기서 자는 자, 지울게요. 이거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지금 선생님이 써준 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 외에 필요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때 문제 풀면서 스킬들이 필요한 거지. 알고 있을 거는 여기까지가 삼각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뭐 하나만 더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면 되실까요? 뭐죠? 아니 빨리 생각해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생각해주시란 말이에요. 이거. 몇 번이에요? 9번. 9번이에요? 공부 맞나? 모르겠다. 왜요? 왜 멈칫하세요? 뭐지? 왜 그러시는 건데요? 자,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형을 그냥 잡아주는 건데 직각삼각형이 항상 나올 거야. 왜? 삼각비 파트니까. 삼각비 파트는 항상 직각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어떤 식의 여기서 선을 그릴 거냐, 여기에 있는 임의한 점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닮음이죠. 오케이? 일단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여기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각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이 각도도 x가 되지. 얘는 무조건 닮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손의 발을 이렇게 내려도 닮음이고 이렇게 내려도 닮음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또한 닮음이 되겠지. 아니 그렇게 쭉 내리다가 손의 발 자체를 여기 이 꼭지점에서 한번 내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큰 삼각형과 여기 왼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모두 닮음이죠. 맞나요? 내가 여기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삼각형은 모두 닮음의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소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소삼각형. 그래서 이에 따른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공식. 첫 번째. 이 길이를 첫 번째 어떤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냐? 여기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이 된다. 맞나요? 여기에 있는 이놈의 제곱은 이놈 곱하기 이놈. 유나야, 알고 있는 건가요? 공식? 처음 봐요? 봤어요 몇 번?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첫 번째 공식은 이런 식으로 표기해놓을게요. 이걸 두 번 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를 두 번 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 됐나요? 그리고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한 게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된다. 마찬가지로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다. 그래서 소. 나 여기 네 가지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이 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볼게요. 근데 대표 유형 말고요. 어차피 C까지 여러분들 숙제거든요. C 단계까지. 좋죠. C 단계 있는 문제. 왜요? 자, 그러면 C 단계에서 얘들아 132번 지금 풀어봅니다. C 단계 132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132번 풀어보세요. 네, 하고 싶어요? 잠 해줘요? 아니요. 줄래? 네.
자, 그만. 잘 보세요. 자, 얘는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하나를 잡고 넘어가려고 풀려고 한 건데, 보세요. 입체 도형에서 시험에서 만약 입체 도형에서 삼각비를 물어봤어. 그게 지금과 같은 문제지. 그치? 그러면 입체 도형에서 삼각형을 물어봤을 때, 삼각비를 물어봤을 때 직각삼각형이 나왔다면 그냥 길이를 구해서 풀면 되지만, 항상 여기 있는 이러한 각도의 삼각비를 물어봤네.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지 찾는 거야. 이 x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러한 삼각형이 눈에 보이죠. 그쵸? 저러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먼저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입체 도형에서 삼각비를 물어봤으면 항상 변의 길이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세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한다. 이거를 내신 때는 아예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른다면 또한 알고 계셔야 할 거. 자, 정삼각형에 대해서 서거나 정삼각형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야. 이럴 때 높이는 뭐죠? 넓이는 뭐죠? 항상 높이 2분의 루트 3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자, 그러면 이 높이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60도지. 맞나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의 발을 내리면 얘가 수직 2등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한 변의 길이가 a라면 2분의 1a로 표현이 되고, 여기가 60도고 특수하게 보이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 자체가 2분의 루트 3 정도 된다. 하지만 얘를 꼭 외우고 계세요.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찾을 텐데 지금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는 내 돈 찢었을 것 같은데. 이 삼각형에 대해서 높이가 되죠. 높이 맞나요? 여기 변의 길이 몇이 된다는 얘기가 12에 2분의 루트 3 6 루트 3이 된다요.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변의 길이 또한 정삼각형에 대해서 높이니까 6 루트 3이 되겠네. 그러면 여기 길이는 뭐가 돼? 1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풀 문제는 뭐냐? 내가 풀 문제는 여기 각도가 x고 여기가 6 루트 3 여기가 6 루트 3 여기가 12인데 sin x를 구해주세요. 즉,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sin x를 구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 sin x를 찾기 위해서는 항상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직각을 만들어야 돼. x를 끼고 있던 직각을 만들어서 이 변의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피타고라스. 아니, 근데 피타고라스를 활용해서 내가 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6 루트 3의 a라고 하고 마이너스 a 6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6 루트 3 마이너스 a의 제곱
12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요. 그럼 a가 나오겠네요. a가 몇이 나와요? 해볼게요. 108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 3 a가 144 마이너스 1 날라가면 a는 4루트3 이렇게 나오나? 맞나요?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이제 피타고라스로 여기를 구하면 4루트 3이요. 4루트 3이에요 여기가? 네. 사인 x는 이것분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쌤 네. 습관적으로 코사인 법칙 써서 풀었어요. 네. 그게 사실 본능이에요. 수험반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코사인 x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인 x를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알겠니?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안 풀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중근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그때 질문하세요. 알겠니? 그때는 넓이로 접근하는 거야, 넓이. 자, 애초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끔 a가 이중근호가 나오게끔 나올 수가 있거든. a가 루트 3이 안 나오고 3 같은 게 나와버리죠. a가 3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여기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중근호를 풀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항상 삼각비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넓이로 가는 거야. 넓이.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분명히 막힐 텐데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세요. 이등변 삼각형의 핵심은 항상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길이를 구하면 여기가 6루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넓이가 나는 36루트라는 걸 알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 36루트가 내가 여기서 손의 발을 내렸을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다라고 기억을 찾으면 돼요. 피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 계산 틀렸나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세변의 길이를 항상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네? 뭘 더 풀냐고요? 네. 빨리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끝? 쌤은 어차피 이 다음에 원은 하지 않아요? 네. 어차피 다 풀어주니까요. 얘들아, 그 월요일에 여러분들 개념 선생님이 오늘 필기해줬던 거 그 개념 정리한 거를 숙제 검사 할 거예요. 알겠죠? 안 썼는데? 안 쓰는데. 아, 다 알고 있어서? 네. 여기는 좀 많이 했으니까 지금 수학하반은 검사할게요. 오케이. 알겠죠? 수학하반은 검사합니다. 이제 삼각비 그래서 우리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걸 메꿔 오던가. 자, 그리고 삼각비 이거는 대표 1, 2번은 해오세요. 대표 문제랑 그 아래 문제 두 개씩. 그럼 금방금방 풀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해오세요. 알겠죠? 실현계는 네? 실현. 시단계? 시단계는 대표 1, 2번 먼저 풀고 그 다음 숙제로 그걸 다 푸는 게 숙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어놓으면 좋겠죠. 네.